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대책의 핵심, 바로 3기 신도시죠. 오늘은 3기 신도시를 직접 설계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사이트랩의 김현무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무입니다. 그리고 왕숙 2지구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어반인사이트 건축사무소의 김대성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성입니다. 그리고 하남교산 신도시를 설계하셨습니다. 경간 디자인 건축사무소의 이상준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를 설계하셨습니다. 사이트 플래닝 건축사무소의 한영숙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트 플래닝 대표 한영숙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3기 신도시 공모전에 당선된 이 설계사분들의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짓는 거다 보니까 뭔가 계획된 도시가 되었으면 단순히 배도탄 아니고 그 안에서도 뭔가 자족이 되는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신도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교통망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서울 지하철에 연결돼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의 가장 성공 비결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3기 신도시의 그 도시의 면면을 한번 직접 설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무 대표님, 왕숙지구의 기본 구성안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입지로 보면 수도권 신도시 중에 가장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경우도 있죠. 수려한 경관에 아파트만 있다 이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 재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재미가 가미를 무엇으로 했냐, 이게 일제례와 연계되는 복합 그리고 자족, 그래서 수려한 경관 속에 살기도 하지만 일도 같이 한다. 그래서 삶의 터전 곳곳에 재미난 요소가 박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특징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왕숙지구를 이제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시면서 좀 벤치마크 하시거나 영감을 얻은 도시 이런 게 있을까요? 왕숙이라는 건 왕숙만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도시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정 용도와 입지에 국한되지 않는,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시가 어디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곳곳에서 봤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변화, 다큐 등 이게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영감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이번 신도시 기본 구상에 처음으로 3D 입체 도시 공간 계획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해보시니까 어땠나요? 사람들은 건물만 입체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왕숙천이 지나가면 자연이 수려한데, 그러면 왕숙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을 테고 그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왕숙천과 건물이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입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입체적이란 개념은 건물만 입체적인 게 아니라 어떤 공원, 산, 거기에 붙은 모든 공간들이 3차원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3차원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입체적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숙지구가 입체 도시 공간 계획처럼 그대로 좀 잘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 사실 예비 거주자나 지자체, 여러 시민들,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트렌드가 변해서 최종적으로 넣는 게 저희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도시는 지금 당선이 됐다고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숙지구에 나중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특히 왕숙 같은 경우 자연도 있고 광역교통도 일어나지만은 그런 여유를 만끽하실 분들이 사는 도시, 그게 추구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현무 대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봤고요. 왕숙 2지구가 또 있습니다. 김대성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왕숙 2지구의 기본 구상안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왕숙 2지구는 세계 하천이 도시 중심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사이로 마지막 한 구릉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최대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숙 2지구는 원래 상계계에서 문화예술 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도시라 하면은 공연장이 있고 전시장이 있어가지고 주로 관람하는 즐기는 문화 중심인데 저희는 이제 자주 기능으로 생활문화 디자인 산업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문화하고 만드는 문화가 결합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왕숙 2지구를 이제 설계하시면서 좀 benchmark 하신 곳이 있나요? 특별한 도시를 벤치마킹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신도시는 크게 아파트를 만들거나 또는 이제 그 너무 막 상업화된 상업 건물들이 있으니까 문화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어떤 지속하고 장기적으로 좀 문화가 싹 틀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최대한 좀 공간이 작게 나누어져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가 대표님 구상하신 게 좀 더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한가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의 좀 구속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 좀 새롭게 조정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기존 도시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왕숙 2지구가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이제 12,000 가구가 거기에 이제 살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나요? 자연 속에서 굉장히 삶의 여유를 찾기를 원하고 나의 개성을 잘 추구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원합니다. 신도시가 신도시다워지려면 제도나 규제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남 교산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준 실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교산 신도시 형태가 약간 특이합니다. 기본 구성안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남북으로 굉장히 긴 땅의 형상을 갖고 있고 중앙에 덕풍천과 이제 9개의 소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이제 둘러싸인 산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접근한 건 땅이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지금의 형세를 다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과 어떻게 더 조화롭게 공간을 만들 것인가를 저희가 집중을 해가지고 고려를 했었고, 사람이 사는 공간도 있고 일하는 공간도 있고 뭔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한 공간에서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복합용지라는 개념을 좀 주요한 골자로 잡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교산 신도시를 이제 구상하시면서 좀 벤치마킹한 도시나 어떤 영감을 받은 곳이 있나요? 어떤 딱 하나의 도시를 롤모델로 잡아가지고 작업은 하진 않았었고요. 입지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향후에 들어올 어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각각의 특성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상은 저희가 잡지 않고 요소만 좀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교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이제 마련하셨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도 향후에 들어올 주민들도 있고 인접한 도시의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산 신도시에 나중에 이제 머물게 되는 주민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좀 소소한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아이랑 같이 나가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곳에서 뛰놀 수도 있고,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자리 잡는 게 좀 미래의 어떤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좀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의 신도시와는 좀 색다른 도시가 나올 것 같은데 기본 구성안의 특징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양 신도시가 공공주택 용지이긴 하지만 테크노밸리로 개발된 지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 용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산업 용지 비율과 주거 용지가 거의 반반으로 계획되고 있는 지금 현황은 그래요. 주변에 마곡이라든지 그 밑에 부청 대장지구 그렇게 함께 글로벌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낸다라면 정말 서울과 가까운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계양 신도시를 좀 구상하시면서 좀 영감을 얻거나 벤치마킹을 하신 도시나 뭐 장소가 있나요?
공항 때문에 항공고도 규제 때문에 57.86이라는 높이 규제가 있어요. 사실 그 높이 규제를 비슷하게 따라간 지역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현재 조성된 마곡지구도 보면 높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저명에. 그래서 저희가 마곡지구도 벤치마킹했고, 그리고 부산의 김해공항 옆에 에코델타시티 또한 똑같은 거의 유사한 그 높이 규제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공주택 용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게 되었고요. 인천 지구의 경우에도 저희가 입체 도시를 구상하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건물과 그리고 창의적인 산업 용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이것이 조금 또 공항 입지니까 굉장히 세계가 주목할 만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야심찬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교통 결절점 부분, SBRT나 도로망이나 그런 집중되는 구역들을 아예 도로 레벨을 분리시키면서 보행자 공간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판을 하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기본 구상이 이제 처음으로 3D 입체 도시 공간 계획이 도입이 됐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들어서면서 협의의 과정이 들어가니까 이 기회에 정말 이렇게 협력하면 다른 도시를 만들 수 있구나,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이걸로 계양이나 3기 신도시들이 디자이너들이 함께 고민한 도시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이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 녹지 공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사실 단지와 녹지 공간의 경계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들이 내 것과 공공의 것에 펜스를 걷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없다라면 사실 이런 계기로 계속적인 조금 협의의 과정, 그걸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과 같이 공공과 민간이 조화된 도시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양 신도시에 사시고자 하는 분들은 단단히 각오하고 오셔야겠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고민 많이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기 신도시의 기본 구상과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을 직접 설계하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3기 신도시가 각각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마 머릿속에 좀 그려볼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지코노미 TV에서도 앞으로 또 다음 단계로 구체화되면 또 이렇게 설계자분들 모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계속 진전 중이고 발전 중입니다. 대표님들 오늘 감사합니다.